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의 정혜린입니다. 최근 옆집 효과라는 이 새로운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신도시를 중심으로 편리한 교통이나 그리고 문화시설 등 이런 생활권 인프라는 함께 공유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한 신도시 바로 옆 동네를 일컫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최근 주택시장이 빠르게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렇게 신도시 인근에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운 신규 아파트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내 집 마련 목적이든 또 투자성 목적이든 그에 맞는 목적에 맞는 부동산 방향성을 잘 잡아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50분 함께 하신다면 시청자 여러분의 맞춤형 부동산 가이드라인 저희가 톡톡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서울전화 02-2077-635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02545-7988번도 열어두겠습니다. 문자로든 전화로든 참여해 주신다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는데요. SNK 자산관리의 이영규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빠르게 핫 이슈 점검해 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팁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부정적으로 비춰졌던 편견을 깨고 임대주택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요. 임대주택의 종류별 특성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요. 부동산 시장에 가져올 영향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임대주택 전성시대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 부동산 트렌드 중 하나인데요. 올해는 역대 최대 분양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지 아무래도 인기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일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아무래도 그 임대주택이라는 게 기존 사람들에게는 좀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좀 품질이 낮은 그런 주택이라는 편견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행보주택이라든지 정부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 이런 것들의 품질이 높아지면서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이 좀 깨지고 있습니다. 네. 예로 들면은요, 작년 10월에 송파구 삼전동에 행복주택이 공급이 됐습니다. 물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부유층이 밀집된 지역 같은 경우는 내 지역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을 들여놓을 수 없다. 주변 분위기라든지 집값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이런 논리로 좀 꺼려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전동에 처음에 행복주택이 지어질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 곳을 피해서 이런 곳에 짓는 게 아니냐 그런 말이 많았는데 막상 행복주택이 들어서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오히려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라는 게 젊은 층이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대학생이라든지 사회초년생, 또 신혼부부가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노후된 다세주택이 많은 곳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면서 또 주변 입주민들도 만족을 하고 또 그 행복주택에 들어온 입주자들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요, 이 행복주택이 아무래도 예전의 임대주택처럼 품질이 낮은 게 아니라 네. 또 품질도 좋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임대료는 어쨌든 주변 시세보다 한 60에서 80% 선에 맞춰지기 때문에 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행복주택의 인기가 계속 높아서 또 그 뒤에 이어지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스펙도 있어야 되고 경쟁률이 계속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정부에서 공급이 되는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공에서 좀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편한 세상 도화 같은 경우가 한 경쟁률이 5.5대 1, 또 이편한 세상 위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물론 10대 1에 달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계약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부 주도에서 또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 건설사라든지 또 대기업들도 이 공공 임대주택에 지금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임대주택 인기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죠. 아무래도 이 서민들의 전세난, 그렇죠. 그리고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서 이 서민들의 주거에 좀 불안에 기인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복주택이라든지 뉴스테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정말 박수치고 환영할 일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또 전세난이 해족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서울의 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약 4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이 아파트에 나는 살고 싶어도 그 살 수가 금액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다세대 주택을 선택한다거나 그것도 힘들면은 임대주택을 선호하기 마련인데요. 예. 현재 우리나라 그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한 절반이 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 정부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는 30%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은 다 개인이 뭐 세를 놓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개인이 보유한 임대주택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임대주택 공급은 계속 확대를 시키고 또 이제 뭐 전세가를 크게 높이지 않다거나 또 월세를 많이 안 주는 그냥 전세를 유지하는 이런 집주인에게도 조금 좀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면서 좀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어우러지면은 좀 더 이 서민의 주거 불안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덩달아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좀 꺼려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는 이 임대주택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트렌드도 좀 좋아지게 되고요. 인구 활성화를 불러들이켜 상권 활성화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는 임대주택을 좀 반기고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트렌드에 맞는 투자 전략들 세워 나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렇게 핫 이슈에 대해서 점검해 봤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립니다.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6월 1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0254-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고민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서울 전화 02-2077-6356번 그리고 문자 번호 02-545-7988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 전화 벌써 걸려와 있는데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덜어내 드릴까요? 엉북동 대림 1차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예. 오래 살아서 이사를 가고 싶긴 한데 네. 먹고 있어야 할지 살고 이사를 가는 게 좋을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했어요. 좀 오래 거주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이것을 네. 보유하고 갈지 매도하고 갈지가 고민이신 네, 거죠? 네. 네, 몇 평대 네. 현재 살고 계시나요? 네, 31평이요. 31평대. 평형대는 그래도 최근 중소형 트렌드에 맞는 평형대 잘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유 가치가 있는지 점검해 드릴 텐데요. 이영규 본부장님 바로 만나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 살고 계신데 혹시 현재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별도 말도 그런가 본데. 예. 혹시 이사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사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예, 예. 혹시 이 아파트가 재건축 얘기가 나오진 않고 있나요? 재건축 지난달에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네. 리모델링을 한다는 말도 있고 아. 재건축을 한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요. 예.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예. 예,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예. 예, 제가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 일단 이 응봉 대림 1차 아파트가 뭐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한강변도 끼고 있고 뭐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요. 또 주변으로 또 서울숲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크게 보면은요. 또 지금은 이제 응봉역 하나 이용하실 수 있지만 또 왕십리역, 권역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으로서도 나쁜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이 지역 주변으로 아파트를 보면은요, 뭐 옆에 있는 뭐 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변의 아파트들이 주로 이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 아파트가 혹시 재건축이 된다면 주변에 경쟁할 만한 아파트들이 크게 없다는 얘기죠. 이 주변을 보면요, 아무래도 뭐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 같은 경우도 이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주로 이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응봉 대림 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작년에 이 응봉교가 개통이 됐을 거예요. 응봉교가 개통이 되면서 바로 건너편이죠. 압구정로까지 이용하시는 데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이런 교통의 수혜도 있기 마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가 한번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 리모델링을 그 서울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뭐 몇몇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이 되면서 이 아파트도 이제 드디어 재건축 연한을 도래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건축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재건축에 대한 거는 사업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전진단을 받은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올해 30년이 됐으니까 내년 좀 아마 안전진단을 신청을 할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이 평형대가 차이가 있고 또 1층이냐 뭐 고층이냐 이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좀 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이 어쨌든 진행은 될 테지만 좀 속도는 조금 이제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막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매도하신다는 건 그동안 보유했던 시간들이 아깝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건데 어쨌든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실 거예요. 재건축이 되면 리모델링보다 뭐 품질도 더 좋아지겠지만 사업비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요. 지금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그동안 어차피 오래 보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면서 그때 한번 다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입지가 참 좋습니다. 교통적으로도 우수하고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어느 정도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을 잘 타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사 계획 갖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임대 놓으시고 보유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전화 주시죠. 저희가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 문자로도 많은 사연들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휴대폰 끝자리 9885번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송파 파크데일 1단지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미래의 신도시 때문에 가격이 계속 하락해서 걱정인데요.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네요. 네, 표경 때는 자세하게 접수해 주지 않으셨지만 미래의 신도시 여파로 인해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계속 가격이 하락이 된다면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기다려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가진 부동산 주변에 변화가 계속 되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내 아파트가 내가 가진 부동산이 뭐 가격이 하락한다거나 큰 변동이 없는 게 가장 큰 걱정이실 거예요. 예. 이 송파 파크데일도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살기는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죠. 지도에서도 보다시피 주변에 녹지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공기가 좋은데 교통이 좋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송파구에 좀 구석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이 교통의 수혜를 좀 덜 받는 거고요. 또한 이 마천역에서도 조금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냥 만족하고 사실 수 있는데 뭐 전세라든지 월세 수요가 이렇게 막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든지 아니면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례신도시 말씀하셨는데요. 요 밑으로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위례신도시가 뭐 분양도 잘 됐고요. 조성이 아직은 완벽히 진행된 건 아니죠. 예. 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인데 어쨌든 거여동하고 또 이제 길도 뚫릴 예정이고요. 또 위례신사선의 영향도 받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례신도시가 아무래도 요 거여 마천 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시세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일단 송파는 좀 넓게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송파는 요 잠실역 주변이 아무래도 이 송파구의 가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개포에 재건축이 잘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잠실 주공 5단지, 이 잠실 주공 중에 마지막 남은 5단지인데 여기가 사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가격도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잠실역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또 밑에 헬리오시티 가격이 동반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헬리오시티가 올라가야지만 또 위례신도시도 같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위례신도시 가격이 헬리오시티를 넘을 수는 없고요. 네. 또 헬리오시티 가격이 잠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 송파구의 흐름인데요. 어쨌든 다시 이 파크데일로 돌아오면은요. 이 주변으로 뭐가 생기느냐, 그렇죠? 거여 마천 뉴타운이 또 진행 중입니다. 이주가 다 끝났고 이제 아파트도 들어올 거죠. 이 바로 옆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이 지역은 역하고도 아주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세 수요라든지 월세 수요가 이 송파 파크데일로 가던 것도 요 앞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거주가 아니시고 지금 전세를 놓고 계시잖아요. 굳이 보유하는 데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기왕이면 한 매도 타이밍, 전세 만기 시점이나 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쯤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고요. 차라리 그걸 매도하셔서 조금 뭐 뉴타운이라든지 좀 더 중심권으로 나오시는 게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위례 신도시가 조성 중인데 벌써부터 가격 하락을 이끌고 있고 특히나 역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까지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은 계속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면 매도가 옳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쯤에서 매도해 보시고요.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또 전략이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용규 본부장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세미나 직접 참여해 보시거나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로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 잘 되셨고요.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는 부천 중동에 살고 있는데요. 예. 그냥 일반 단독주택에 살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 거주지가 아닌 인천 광교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요. 네. 네, 그 물건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금 주택 단지에 네. 새로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를 해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두 지역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보유 중에 계신 아파트 어디 위치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인천 남구 광교동에 있어요. 예, 아파트 이름이랑 평형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광교 한신 유플러스고요. 예. 24평. 24평형대. 그리고 네. 지금 빌라에 거주 중이라고 하셨는데 신축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이 지역 주소도 알 수 있을까요? 빌라가 아니라요. 네, 단독주택이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이 지역 있어요. 주소도 알 수 있을까요? 예, 부천시 원미구 중동이요. 원미구 중동 번지수도 알 수 네. 있을까요? 684-7번. 684-7번지. 이 두 네. 지역에 대해서 점검해 드리면서 투자 가이드라인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부장님 네.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광교 한신 휴플러스가 여기 인천 터미널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 맞죠? 네네. 예,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거고 혹시 보유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네? 보유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보유는 그게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네네. 신혼 때니까 2002년부터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전세는 지금 얼마에 놓고 계세요? 1억 8천이요. 요즘 혹시 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셨나요? 아니, 저희가 그런 쪽 관심이 없어서. 그러세요? 네. 그럼 이제 오늘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요. 네. 예, 한번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광교 한신 휴플러스가 있는데요. 단지가 이렇게 작지도 않고 되게 굉장히 잘 이제 재건축이 된 아파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역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네. 예, 역하고 좀 거리가 있어서 이 아파트 단지 내 대형 평수들은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거나 좀 일정한 수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나마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신 24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네. 예, 제가 알기로는 한 2억 한 4, 5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른 건데요. 어쨌든 이 인천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인천이 좋아서 들어오는 수요는 많지가 않잖아요. 직장을 옮긴다거나 아니면 그 인천 지역 내에서 조금 주거 상향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로 옮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천을 좀 크게 보면은요, 인천이 아무래도 좀 이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해변 쪽으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송도 신도시라든지 위에 청라 그리고 이제 영종 신도시까지 다 국제도시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이 조금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트라든지 주택 가격의 하락이 원인이 된 거죠. 이 송도 신도시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논현동이라든지 굉장히 조성이 잘 됐지만도 어쨌든 대형 평수는 가격이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런 영향이 인천 전역으로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내 그 아파트들 중에서도 대형 평수는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보유하실지 걱정이신 거세요? 아니면 이제 부천 쪽에 주택을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2년에 한 번씩 예. 세입자를 바꾸다 보니까 좀 네. 번잡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주택에 살고 있는데 저희 네. 동네에 신축 빌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신축 빌라를 하나 저희 동네에 살기 편해서 매입을 하고 싶은데 매입을 해도 되는지 네네. 하면 현금으로 매입을 할지 아니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할지가 예.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죠? 실거주를 생각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부천에 뭐 신축 주택이 많이 지어지는 것도 잘 알고요. 뭐 주택을 구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아파트를 매각을 하고 그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냐 요거 고민이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 상승폭이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주변에 대형 시세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소형은 소폭의 상승은 있었지만 더 이상 좀 올라가는 데는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갖고 계시면 어쨌든 1가구 2주택이 되실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 양도세라든지 세금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런 네.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요 인천의 아파트는 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전세 만기가 언젠가요? 2017년 4월이나 5월쯤. 아, 내년 봄쯤이죠? 예, 네. 그때가 딱 좋아 보이거든요. 그때 좀 매도를 한번 하시고 이 부천 쪽에 뭐 신축 빌라나 좀 뭐 아파트 같은 거 시청자님이 거주하기 편한 곳을 고르셔가지고요. 거기다 매입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일단 인천 아파트는 매도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우선 보유 중인 아파트는 매도해 보시고 내년 전세 만기 시점으로 타이밍은 잡아주셨습니다. 매도 후에 또 투자가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같은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세미나 참석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온 사연이 있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네, 휴대폰 끝자리 3060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양동에 위치한 한양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진행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걱정이 큰데요. 이 아파트 계속 보유해도 되는 걸까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우선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같은 고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그 아파트가 사업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아파트는 어떤가요? 네, 이 아파트는 조금 이제 애매한 게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또 이제 뭐 재건축에 대해서 냈는데 시에서 약간 보류를 한 상태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구의 자양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양 4구역 같은 경우라든지 구의 1구역은 좀 개발이 진행됐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해제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 1구역 같은 경우가 뭐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 문정동으로 이주를 할 거고요. 여기는 뭐 좀 복합단지, 뭐 상업이라든지 아파트 이런 복합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가 잘 조성이 되면은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아파트가 이 한양 아파트인데요. 이 어쨌든 입지는 굉장히 좋죠. 한강변을 바로 마주하고 있고 예. 또 다리 하나 건너면 잠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롯데월드까지도 접근이 쉽고 밤에 한강을 보시면은 아마 롯데월드도 쉽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 주변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뭐 2000년대 초반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파트들은 재건축을 기대하기 힘든데 어쨌든 이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어쨌든 재건축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조합원들이 일단 안전진단 등급은 제가 D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요. 이 지역이 2종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 면에서 이거를 좀 3종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아직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 바로 옆에 학교들이 있잖아요. 성도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어서 학군도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를 좀 높게 짓다 보면은 이 학교에 대한 일조권이라든지 요 주변 지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요건이 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보류 중인 단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요 길 건너 바로 강 건너에 요 잠실 주공 5단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인데요. 요 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뭐 무상 지분이라든지 이런 걸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도 가격이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요 자양 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은 중대형 한 400세대 좀 넘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재건축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좀 소형, 중형, 그리고 대형 이렇게 좀 차이를 둬서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건축이 잘 진행된다면 아주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매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보유를 하신 다음에 이 재건축 진행되는 상황을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루하실 것 같지만 조금 더 보유해 나가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용규 본부장의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용규 본부장의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의 유망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주실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02545-7988번으로 미리 예약 접수 후에 방문해 보시죠. 네, 지금까지 SNK 자산관리의 이용규 본부장님과 이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 돈이 되는 매물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물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전화 주시죠. 02-2077-6393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역시나 돈이 되는 매물들 선점해 오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ENR 투자연구소의 김철문 대표 그리고 ANC 도시개발의 김영조 소장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과 함께 차례대로 다양한 매물 정보들 시청자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추천 포인트부터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철문 대표님, 오늘 어느 지역에 있는 매물인가요? 네, 서울의 중심지죠. 보시면 명동입니다. 관광 쇼핑의 중심 단지인데요. 여기에는 고급 가치 사업이 실질적으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죠. 여기에 상권, 업무 단지 중심 지역인데요. 여기에 바로 인접 지역에 있는 필동, 고급가치 산업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매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서울 중심을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김영조 소장님도 오늘 역시나 두 가지 매물 선점해 오셨습니다. 각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 준비한 두 가지의 매물은요. 첫 번째 매물 양재동 매물이 되겠습니다. 실사용 면적이 무려 16평입니다. 좁은 비좁은 공간에 답답해하시는 실거주자들 또 경쟁력 있는 투룸을 원하시는 그런 매물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절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차가 100% 지정 주차가 가능한 매우 경쟁력이 뛰어난 양재동 매물이 첫 번째 매물이 되겠고요. 두 번째 매물은 대치동 단지형 29세대의 단지형의 매물로는 마지막 매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금성, 또 투자, 또 수익성 매우 투자에 가능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수익성의 가장 대표적인 매물인 대치동의 단지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강남과 강북권에서 핫한 지역의 매물 선점해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차례대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김영조 소장님께서 준비한 매물 정보부터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지역의 매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에서 도보 10분 거리고요. 2016년 9월쯤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4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1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실투자금 3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먼저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양재동 입지 여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이 양재동에 있는 이 본 매물의 입지는요. 대로변에 일단 업무용 빌딩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현대기아, LG 연구단지 등 이 대기업 외에도 코트라 도로안전교통공단, AT센터 그리고 총 270여 개의 R&D 센터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장과 주거가 가능한 그런 임차인의 수요가 현재도 7만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개포 재건축 단지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고요. R&D 협력 업체들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특히 이 강남에 있는 이 양재동은요. 도로망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서 보시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 선상의 마지막 IC가 양재동에 접해 있습니다. 지방으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고요. 또 양재대로, 강남대로 등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북으로의 이동과 강동, 송파곤역, 분당, 판교, 경기도로의 진입이 이 양재동을 꼭 거쳐서 진입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본 매물지인 이 양재동은요, 양재천과 시민의 숲, 또 대모산, 구룡산, 청계산 등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녹지 공간이 또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역 내 곳곳에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생활 환경 또한 매우 쾌적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요,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코스트코, 전국 1위의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기 때문에 생활의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 영동 세브란스, 또 원지동에 700개의 병실을 갖춘 첨단 의료시설인 국립의료원이 신축 예정될 예정입니다. 네, 최근 트렌드 본다면 주거의 특성상 교통뿐만 아니라 이렇게 녹지 공간이 잘 조성된 곳이 또 플러스 하나의 팁을 또 얻어가고요. 가격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호재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양재하면 이제 바로 이꼴 R&D 센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추가적인 호재들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양재동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그런 네. 지역이 이 양재동인데요. 특히 많은 변화가 지금 진행형에 많은 변화가 있는 곳이 이 양재동입니다. 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던 이 양재 우면 R&D 개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 탈이 많았던 이 파이시티 상업용지의 28,000평의 부지가 하림홀딩스로 매입이 되었고 이 대규모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최근 정부의 대규모 투자 활성화 대책의 방법의 일환으로서 이 양재동 일대 100만 평을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특히 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해서 빠른 인허가를 진행해서 개발을 빨리 진행을 하겠다라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 부근 인근에는 100만 평 인근에는 농협 하나라마트라든지 또 화해단지 등 이 대규모 부지가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 유입이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만여 평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자 또 KT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각각 5천억과 4천억의 증설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 또한 발표되었습니다. 이 범매물지인 양재동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 3월 5일자 위례 과천선 지하철 개통에 대한 보도자료가 또 과천시청의 보도자료가 기재가 됐는데요. 양재 시민의 숲역을 지나서 구룡산역까지는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이런 개발 호재도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특급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또 본매물지와 가장 가까이 인근에 있는 이 개포주공 아파트 재건축 2주가 순차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 최대 이 개포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7평에서 20평형대가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의 평형대가 가장 많은 임대 수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직은 이 저평가되어 있는 본 물건지 인근이 가장 최대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개발 호재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 개발 호재가 많다라는 점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9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좀 미리 살펴봐 주시죠. 네, 자 앞서 매물 소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매물 실사용 면적이 무려 15평 이상입니다.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난 그런 투룸이 되겠는데요. 이 비좁은 공간에 불편함을 느끼는 또 신혼부부, 또 인텔리한 직장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매우 뛰어난 건물로 신축이 됩니다. 자, 일반적인 투룸 구조와는 다르게요. 넓은 전용 면적으로 인한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그야말로 공실률 리스크가 아주 없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내 외관 타 건물에 비교해서 디자인과 구조가 아주 굉장히 뛰어나고요. 가장 중요한 1대1 개별 지정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도로는 6m와 6m가 접해 있기 때문에 전 세대가 개방감과 채광이 매우 뛰어납니다. 물건지 바로 인근까지 상가가 입점해 있기 때문에 집가 상승률 또한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내장 재료는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함, 엘리베이터 등 모든 설치물 매매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만 들어와도 불편함이 없는 도시형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네. 어떻게 지어질 것인가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샘플하우스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매매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다소 비싼 가격이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는 이유가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이 무려 15평이 넘습니다. 평당가 계산하시게 되면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2천에 130만 원 예상되며 대출금 2억 3천만 원을 이용하여 투자한다라고 하면 9천만 원의 대출금 제외하고도 매월 7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임대 경쟁력까지 갖춰져 있는 매우 희소성 가치가 기대되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실사용 면적이 넓다라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으실 것 같고 이 대비 매매가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사항은 없는지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 지방으로과의 대출 규제, 원리금 균등 상황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개발 호재가 직접적인 개발 수혜지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으며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평면 구성이 잘 돼 있는 집, 그런 집을 선택하시게 되면 공실률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러한 점들을 유의사항으로 투자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죠.
네, 이번에는 서울의 중심부로 이동해 볼까 합니다.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3호선과 4호선 충무로역에서 도보 5분 거리고요. 2016년 10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금 2천만 원의 접근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네, 우선 역에서 5분 거리 초역세권 매물 들고 나오셨습니다. 입지가 기대되는데요. 추가적인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가 뛰어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본 매물이 바로 충무로역 인근인데요. 상단 쪽에 명동 중심 상업단지를 끼고 있고요. 바로 뒤쪽에는 쾌적한 남산을 끼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상단 쪽에 남대문, 명동이라든지 동대문 시장, 이 상권의 중심 핵이죠. 여기 보면은 마이스 산업의 핵심 단지로서 최근에 포상 관광을 통해서 이 지역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주말에 7만 명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황금의 땅을 자리 잡고 있는 입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한 상권의 팽창, 그리고 더불어서 인근에 최근 들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점, 두산타워라든지 바로 두산그룹이라든지 인근에 보시면 신세계 면세점 오픈을 통해서 여기는 매일 유동인구가 실질적으로 약 350만 명 정도 유동인구가 확보된 그런 상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접 지역의 주택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가 그리고 임대 수익률, 임대 전환율이 우리 서울 시내에서 1위인 지역입니다. 그만큼 향후 가치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지가 상승을 따라서 인접 지역에 거의 공급이 없다는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의 공급의 희소 가치로 인해서 희소성 때문에 결론적으로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에 따라서 높은 임대가라든지 소액 투자 이런 입지 여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 매물에 보시면 충무로역인데요. 충무로역에 보시면 3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 이 지역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양옆에 동대문 역사공원역이라든지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은 서울역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1호선에서 6호선까지 다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교통 여건이 풍부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관광 쇼핑의 그 단지라고 볼 수 있죠. 바로 보시면은 남산공원이라든지 인접 지역의 한옥마을 그리고 청계천이라든지 뭐 경복궁 이런 다양한 문화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디어, 언론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지가 상승을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본 매물이 바로 그 남산공원까지 도보로 2분 거리에 있고요. 인접 지역에 그 동국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 교육 여건도 상당히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역세권 매물인 거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상권하면 중구입니다. 이 지역에 포함이 된 개발 호재들까지 체크해 주시죠. 네, 동에서부터 서해까지 이 중구에 다양한 그 개발의 핵심이 있습니다. 서울 역세권 개발도 예상돼 있죠. 지금 현재 보시면 고가 라인을 더 하이라인 파크로서 뉴욕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 앞으로 커피숍이라든지 다양한 편의시설을 들어옴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 주변의 고부가치 사업이 다시 한번 이 지역에 펼쳐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바로 보시면은 그 명동과 더불어서 그 남산공원까지 이 지역의 보행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변 지역의 다양한 우리 쇼핑 관광객들이 바로 남산을 편안하게 곤도라를 통해서 남산공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제공될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하상가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세태화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 해안이라든지 명동 그리고 을지로라든지 이 다양한 지하도시망을 새로 한번 개척해서 주변 지역 상권이 더 확장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동대문 상권이 지금 현재 보시면 두산이라든지 이 대기업 그리고 서울시의 투자를 통해서 남대문이라든지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이 다시 한번 현대화 사업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변 지역 가치는 꾸준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인접 지역에 보시면 세운상가가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도심 재생 사업과 더불어서 문화시설 이런 접목을 통해서 주변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다시 한번 재탄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지역이 워낙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라서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점 입지 설명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주거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이신데 10월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좀 미리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급이 없는 지역인데요. 네.
본 매물은 단지형으로 세개동으로서 60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필동에 처음으로 공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 매물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6층 건물의 본 매물 노열층 3층입니다. 넓은 거실과 투룸, 발코니, 실질적으로 옵션 부분은 시스템 에어컨부터 풀옵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남의 어느 지역 못지않게 탁월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주차분이 상당히 중구는 힘듭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는 대지가 넓기 때문에 1대1 주차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분양가가 2억 7천만 원인데요. 전세가가 기본적으로 2억 5천 이상 받쳐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매물일 뿐만 아니라 월세 수익률 1위 지역이 중구입니다. 본 매물 같은 경우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무난히 7천만 원 소액으로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월세 수익률 1위 지역이라고 하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또 가지실 것 같습니다. 유의할 만한 사항은 없는지까지 체크해 주시죠. 예, 저희가 매수하게 되면 보통 물건의 3, 4년 후에 다시 매도 시점을 잡는 경우 많은데요. 그렇죠. 그 시점에 공급의 수요 공급의 곡선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공급이 소가치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부분이 향후에 매도 차익을 볼 수 있는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환금성까지 잘 따져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구 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 정보 화면으로 다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마지막 매물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해드리죠. 세 번째로 가볼지요.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매물입니다. 분당선 한티역에서도 6분 거리고요. 8월쯤에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6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100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정도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실질 투자금 2,100만 원 라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이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이 지역 입성을 또 꿈꾸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입지 소개 좀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입지 여건은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질문들이 100만 원 이상의 월세를 내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가능한 건지, 또 어떤 분들이 지불하고 거주하는지를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본 매물의 입지를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그야말로 로망인 지역입니다. 대치동 입성이 꿈이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는데요. 자, 대치동에서는 단연코 단지형의 매물로서는 투룸 단지형은 본 매물이 유일합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매물이 될 거고요. 특히 이 본 매물이 대로변 바로 이면이기 때문에 대로변을 선호하는 지방의 학부모를 둔 그런 학생들 임차 수요를 가장 많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 매물지가 접해 있는 이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많이 가장 산재해 있고 또 초창기 IT밸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고의 업무용 빌딩이 가장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의 임대 수요,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매물입니다. 또한 강남의 개발의 핫 이슈인 이 삼성동 한정개발의 부지가 본 매물지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많은 인구입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대치동과 더불어서 이 역삼동, 특히 이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입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면서 또 교육 특구로서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인구입이 예상됩니다. 또 매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이 편의시설로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코엑스몰, 또 문화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 학군, 단대, 진선, 역삼, 또 숙명, 중대 등 강남의 이 내노라 하는 명문 학교는 모두 다 배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전입만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분당선 한티역이 도보 6분 이내에 가능하고 또 2호선 선릉역과 3호선 대치역, 3개의 전철역이 근거리에 있어 이용을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군 때문이라도 이 지역에 유학 오고 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 지역 개발 호재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이 개발 호재는 또 시세 차익과 황금성, 매도 타이밍이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게 이제 개발 호재인데요.
본 매물 이 개발 호재로는요. 우선 물건지 주변이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런 많이 산재해 있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자, 2015년 재건축 규제 완화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 본 매물 반사이익이 얻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본 매물지 가까이 있는 이 성실 재건축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를 넘어선 25평의 기준이 전세가가 10억 이상의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발 호재로는요. 한전 개발 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선상에 본 매물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삼성동 한전개발부지 인근에는요. 상업용도의 시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 대치동으로 인구 유입이 가장 최적화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본 매물지와 도로 하나를 경계를 두고 이 대치동 구마을의 강남구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이 위치한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 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본 매물 역시 지가 상승이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 지역도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만만치 않게 지어질 것 같습니다. 좀 미리 어떻게 지어질지 살펴볼까요? 네, 본 매물 29세대의 단지형의 두 동의 그런 매물인데요. 마지막 한 세대 남아있는 마지막 매물입니다. 자, 6층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건축 심의를 통과한 그런 매물입니다. 동과 동 사이가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방감과 공간 활용도가 매우 뛰어나고요. 또 이 보통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본 매물은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각기 2대가 설치가 됩니다. 네. 다른 매물보다는 황금성이 매우 뛰어난 그런 매물이고 건물의 마감재 또한 외관 심의도 득하였기 때문에 외관도 대리석 사면 마감 시공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전기 쿡탑, 무인 택배함, CCTV 등 전 세대가 모두 풀 옵션으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경쟁력 매우 뛰어나고요. 그로 인해서 황금성 또한 매우 뛰어납니다. 대치동을 원하는 많은 임대 수요인 직장인, 학생들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맞춤형의 투룸 단지형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체크해 볼게요. 가격 매매가 3억 1,100만 원입니다. 전세가는 2억 9천만 원이고요. 2,100만 원 투자가 가능합니다. 최고의 희소성 가치 차별화된 매물을 취득할 수가 2,100만 원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 120만 원, 대출금 2억 1,700만 원 이용한다라고 하면 투자가 월세 투자 6,400만 원입니다. 매월 6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 10% 이상의 저금리 시대의 안성맞춤인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짧게 유의점까지 체크해 볼게요. 자, 수익성 매물 투자 시에는요, 그 지역의 임대 가능 금액 또 수요, 발품을 팔아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매물은 대치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분의 세미나 일정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7천만 원 투자로 부동산 연금 받기에 대해서 꾸려주실 거고요. 6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선착순으로 15명 모시고요. 02-2077-6393번으로 연락해 보시죠. 계속해서 김철문 대표의 세미나 안내입니다. 2천만 원으로 소형 아파트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풀어주실 거고요.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됩니다. 선착순으로 10명 모시고요. 02-316-2004번으로 예약하고 방문해 보시죠. 네, 오늘 못다한 이야기 세미나에서 풀어나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소장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의 김철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